지금 우리 학생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수님 지금 핸드폰이랑 수연이가 인원 체크하고 있어요, 교수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죠?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우리 1학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번 유원 부스팅 시간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나와서 과연 학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뭐 A 뿔부터 A 그룹, A, B, C, D, E, F를 받으면 안 되죠. F는 네, 미수강으로 나중에 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수 학점을 받을지에 대해서 선배들과 네,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특강도 물론 진행할 거지만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하는 허욱 학회장님은 학회장으로서 학과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상당히 높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배의 노하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정다무 학생도 지금 여러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교수님 제자인데 상당히 열심히 해요. 거의 성적표 떼면 A 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선배의 노하우를 잘 전수를 받고 재미난 질문 나중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교수님 신경 쓰지 말고 선배 특강 듣고 오늘도 재밌는 부스팅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뵙네요, 신입생 여러분들. 이번에 또 학점 잘 받을 수 있는 강의 진행하게 된 학회장 허욱이라고 하고요. 길게는 안 하고 엑기스만 짧게 인상 깊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와, 네. 네. 와, 와. 기대된다. 네, 시작할게요. 네. 우선 저번에도 교수님들 사진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우선 대학교는 교수님마다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수업하는 강의 스타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수업 스타일이나 시험 문제 출제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사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스타일별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우선 오미희 교수님은 대면으로 하시면은 거의 빽빽이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장부터 3장까지 시험 문제를 낼 거다라고 하면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제 자신이 익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A4 용지 한 2장에서 3장 정도 빽빽이를 써야 돼요. 뭐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펜만 들고 가서 그냥 빽빽이 이렇게 채워넣는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대면으로 하실 때는. 근데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 때는 저도 저번 학기 때 오미희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오미희 교수님이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내시냐면 수업 중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다 밑줄 쳐서 집중해서 들었다 보면은 시험 문제에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가끔 내세요. 그래서 대학교의 서술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를 정의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한 걸 토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술형이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캐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거의 다 만점을 주세요, 서술형에서는. 그리고 장우신 교수님 같은 스타일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머님 같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좀 수업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 때도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하시는데 대면 때도 똑같아요. 수업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제출할 것 같으니까 좀 집중해서 좀 잘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캐치해 주는 부분만
잘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구신 교수님 스타일은 서술형은 거의 없고 주관식에 객관식을 이렇게 자주 내시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시험 출제 범위도 그렇게 길지 않으세요. 그리고 박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학년 때는 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 한 3, 4학년 돼야 박경희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듣는데 박경희 교수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수업을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대면으로 할 때도 그렇고 대면으로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이 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고 그 수업 들었을 때 내가 내용을 빠뜨렸다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호신 교수님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쉽게 내시는 편이 아니라 조금 난이도 있게 내주세요. 그냥 난이도 있게 내주셔서 수업에 엄청 집중하셔야 돼요. 나중에 들으실 때. 그리고 박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제일 중요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술형 같은 것도 서술형 답안지를 제출할 때 답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 토대로 이해한 것 토대로 완벽히 써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해했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조치할 것인지 이런 서술형을 자신이 말로 잘 풀어내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안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실 때 다면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비대면 저도 수업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픈북을 좀 자주 하세요. 오픈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교재를 이렇게 사잖아요. 교재를 사면은 뭐 100부터 300페이지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겠다 하면은 그 교재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도 짧지 않고 엄청 많다 보니까 수업 때 이해하면서 이때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위에 보면은 포스트 이렇게 책자 위에 낄 수 있는 그 표시될 수 있는 거 다이소에 팔잖아요. 그런 거 자주 이용해서 여기 이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거 체크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다 보니까 안명 교수님께서도 시험 문제를 그렇게 빡세게 내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수업 때 집중하고 복습만 조금 시험 기간 전에만 복습만 좀 해주고 이해하는 것만 확인만 해주면은 시험 문제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래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한 번밖에 아직 못 들어봤는데 김래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 한 번 봐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내시는 편은 아니세요. 김래현 교수님은 더더욱 수업에만 집중하시면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교수님들 간에 예습복습 솔직히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만큼은 제일 집중하시는 게 완전 키포인트입니다. 수업 때만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시험 풀 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앞에 PPT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전공 교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화면 이렇게 확대하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표냐면 그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는지라는 체크란이 다 여기 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공부하면서 그냥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학교에서 열려주는 교과목 들으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보다 내가 이번 1학년 1학기 때 이걸 배웠는데 다음 학기 때는 이런 교과목을 배우는구나. 이것도 미리 알아두면서 어떤 내용인지 체크하시면은 이제 다른 전공 과목을 들을 때 아니면은 다음 학기 때 내가 무슨 과목을 들을 때 수업을 들을 때 태도랑 그리고 이해도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울 건지 앞으로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이런 내용 좀 배우겠구나 좀 숙지해야겠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서 수업 참여하실 때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앞에 나온 표를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능력 로드맵도
똑같은 거거든요. 1학년 때는 전공 과목 이런 걸 배우고 2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우고 3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로드맵을 작성하시면은 뭐 로드맵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알아보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정리해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여기 청소년 복지론 그리고 청소년 프계평 이렇게 청소년 문화 이렇게 들으시면 되시고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방금 조세영 학생이 말해주셨다시피 이게 1, 2학년 때는 대부분 말하는 게 있어요. 1, 2학년 때는 내가 청소년을 갈지, 노인 쪽을 갈지, 아동 쪽을 갈지, 장애인 쪽으로 갈지, 내가 어떤 분야를 갈지 많이 길잡이가 많이 안 잡혀 있는 상태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인 쪽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내가 어떤 분야를 갈지 공부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청소년 지도사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그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 중에 청소년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먼저 이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청소년 지도사 쪽으로 갈 건데 노인 쪽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이나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 정확히 2학년 때까지 길게 잡아 2학년 때까지 고민 많이 하시고 내가 청소년 쪽으로 가야겠다 하면 청소년 쪽으로 필요한 그 과목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을 확인하시고 그 교과목만 신청해서 듣는 방법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과목뿐만 아니라 만약에 청소년 관련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계신다면은 자격증도 꾸준히 알아봐야 돼요. 그 청소년 분야에도 엄청 많거든요. 뭐 학교생활복지사든가 뭐 청소년 직업진로사든가 그 분야가 분야별로 또 엄청 많아요. 직업의 분포도 엄청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대면 수업을 했었으면 솔직히 노느라 정신없어서 이런 거를 잘 찾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분야나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유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가 졸업하려면 그 교양은 몇 점 이수해야 되고 전공은 몇 점 이수해야 되고 이런 이수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1년 이수 기준표가 아직 안 나와서 예시로 20년도 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다 보면은 그 전공이 사회복지 상담이면 교양 필수 과목은 11학점을 들어야 되고 교양 선택은 14학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전공 과정, 뭐 전공 선택 이런 거는 60학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에 학점을 더 채워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이제 자신이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래서 뭐 전공을 적게 넣고 교양을 많이 듣는다. 나는 전공 머리 아프니까 전공은 적게 듣고 나 그냥 교양 즐기면서 학교 다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전공 이쪽 분야로 갈 건데 이게 이 학점에 얼마 정도 필요하네. 그 요만큼만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수 기준표를 보면서 그 시간표 짜실 때도 같이 활용하면서 시간표 짜시는 게 상당히 자신한테 이로워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서 시간표를 짜야 나중에 3학년이든 4학년 돼야 그리고 이제 시간표 짜실 때 좀 시간이 많이 널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수기준표를 보면서 수강 신청하시는 것도 그 학점에 많은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학점을 4.1 이상 받다 보면은 1년 동안 받으면은 그 원래 최대 신청 학점이 20학점이거든요. 18학점인가 20학점인데 그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21학점에서 23학점까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들은 20학점 들을 때 나는 공부 잘해서 한 전공 과목 하나를 미리 더 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4학년 되면은 시간이 엄청 널널해지겠죠. 만약에 120 졸업하는데 120학점이 필요한데 나는 계속 공부를 잘해서 23학점을 꾸준히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4학년 때는 이수학점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시간표가 엄청 널널해지겠죠. 이렇게 해야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4학년 때는 또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하면서 1급 시험 준비까지 해야 돼서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1급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급 시험 준비하면서 또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비대면 강의의 장점은 저는 이게 엄청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면 수업을 하면은 노느라 정신없고 술 먹느라 정신없고 뭐 선배들이 그러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뭐 하려고 해봤자 주말에 근데 주말에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비대면을 활용해서 이게 자기 개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분야를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해졌으면은 그 이제 내가 청소년 쪽으로 가게 되면 청소년 지도사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직업 진로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분야를 또 정해서 자신한테 맞는 교과목이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면 때는 그 수업을 녹화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대면은 녹화가 돼요. 그래서 대면 때 수업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시험 기간 때 이제 공부할 때 내가 그 수업 때 무슨 내용이 있었지? 이게 아무리 수업 내용을 필기한다 그래도 그 완전한 수업을 제가 머릿속에 머리랑 필기 속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을 막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막 같이 수업 듣는 친구한테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비대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대에 내가 뭔 내용을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녹화 영상 틀어놓고 바로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효율적이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서 홈스쿨링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홈스쿨링도 완전 효율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이라고 막 이거 어차피 반복 학습 되니까 그냥 나는 뭐 수업 때 대충 듣고 그냥 뭐 녹화본 떤 거 그것만 좀 몰아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아치기가 그 벼락치기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 때 우선 먼저 제일 집중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 때 뭐 딴짓하거나 이러면은 다 놓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녹화본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그 녹화본 때 듣는 수업이랑 실시간으로 듣는 수업이랑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태도의 질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뭐 실시간으로 하면 교수님들이 뭐 돌발적으로 뭐 질문하시면 뭐 수업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거에 답변할 수 있는데 녹화본은 뭐 질문을 던져도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 때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저는 비대면 때도 그렇고 대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은 모든 교수님들의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시험 범위든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든 다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 이제 대학교 교재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두껍고 막 어떻게 다 그 교재를 읽다 보면은
쓸데리 없는 내용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업하면서 교재 같이 확인하면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 싶은 것만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놓고, 그리고 그 범위에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다 하면은 그 저기 왼쪽 교재 보시다 보면은 위에 포스트잇 제가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붙여놓고 여기 중요한 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수업할 때마다 다 정리를 해놔요, 제가. 그러면은 공부할 때도 편하고 뭐 시험 공부할 때도 내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면서 막 시간 낭비하면서 교재를 다 훑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 보면서 여기 있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찾고.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계속 아까부터 말했던 게 진짜 수업 시간 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뭐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을 제가 딱 펼쳐보면은 수업 시간 때 집중하면은 내가 그때 이 수업 때 이거 무슨 내용이 있었지라고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집중하면서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를 좀 3개로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로 그 교수님별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그리고 수업 강의는 어떤 스타일이신지, 그 스타일에 맞게 그 수업을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교수님별로 어떻게 내고 하는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듣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들으면 되지, 그러면 그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장우진 교수님은 수업 시간 때 엑기스만 알려주신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포스트잇 준비해놓고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알려주시는데 하면서 그 교재에 중요한 건 밑줄 딱 쳐놓고 포스트잇에다가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교수님별로 시험 문제 스타일에 따라 자신의 공부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녹화본 수업을 들어도 되지만 저는 무조건 실시간 수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수업의 그 질도 다르고 수업 참여도의 집중력도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에 엄청 집중하셔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학년별 전공 과목 연속성 파악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학년 때 배웠던 전공 내용들이 2학년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과목들이 3학년 때도 똑같이 나오고 3학년 때 배웠던 전공 과목들 내용이 4학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1학년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은 2, 3, 4학년 수업까지 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1학년 때 지금 막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그냥 당연한데 이걸 왜 공부하지? 라는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게 왜 대학교 와서 들어야 되는 내용인 거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3, 4학년 때 딱 느껴요. 이게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쉬운 내용이 같으면서도 왜 쉽지 않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3, 4학년 때 느끼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1학년 때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2학년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또 잘 다져 놓으면 3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수월해지고, 이렇게 학년별 교과 과정의 영속성을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강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제가 지금 다 전공 과목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제 교양 과목까지 말씀드릴게요. 교양 과목은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서 선배들한테 막 물어봐야 돼요. 어떤 교양이 꿀이냐? 어떤 교양이 꿀이고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냐? 막 선배들한테 막 물어봐서 그 꿀 교양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꿀 교양 찾아서 수강 신청 듣고 수업 듣다 보면은 교양 과목은 성적 잘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꿀 교양을 못 챙겼다 하면은 교양도 똑같아요. 교양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교양도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교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아니고 다른 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초청돼 오시는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랜덤이에요, 교양이. 아, 이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울 것 같은데 쉽고, 이렇기 때문에 교양은 그 선배들이 추천하는 교양 아니면은 웬만해선 집중해서 듣는 게 오히려 전공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양 같은 경우에는 과제 비율이 엄청 크거든요. 과제도 엄청 많이 내주세요, 교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제 제출 기간 제대로 확인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미루지 말고 교양 과제 같은 것도 제때제때 바로바로 제출해야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질문이 없네요. 저번 주에는 많았는데. 네,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그 학회장님께서 하신 교양 중에서 약간 좀 이거는 피해라 하는 거 한 가지? 어, 어, 뭐 한국사 들어가 있는 그런 교양 있죠. 네. 그런 네.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는 좀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프고 시험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막 한국사 중에서도 뭐였지? 한국사 문화의 이해인가? 그거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 막 그 역사 관련된 건 좀 빡셀 거예요. 아, 그리고 맞다. 그거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저는 참고로 예습도 하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아요. 저는 예습 복습 안 하고 온전히 수업 때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습 복습하기 싫으신 분들은 실시간 강의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학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저 질문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보통 교수님들 시험 문제 내시면 몇 문제 정도 내시나요? 거의 25에서 30문제 내시죠? 근데 이게 교수님마다 또 엄청 달라요. 뭐 아니면 객관식 10문제, 뭐 주관식 3문제, 서술형 2개 해서 15문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엄청 많아요. 오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좀 많이 내시는 스타일이시고, 원래 대면으로 할 때는 빽빽이 쓰는데 비대면으로는 객관식을 좀 많이 내세요. 오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미 교수님 지금 수업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 과제 중에 그 뭐냐 1주차 때 뭐 들었던 뭐 몇 문제 5문제씩 뭐 카페에서 올려라 뭐 그런 거 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만약에 뭐 그런 거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작년엔 그렇게 하셨는데 비대면 때 올해는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몇 주차 때 배운 내용을 5문제씩 내서 카페에 올려라라고 하면은 그 만약 그렇게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5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가 100% 나와요. 제가 뭐 지금 수업 안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100%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뭐냐 여러분들이 5문제씩 1주차씩 이렇게 카페에 올리면은 그 중에 랜덤으로 35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 기간에 1주차부터 뭐 10주차까지 5문제 낸 거를 랜덤으로 35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만든 그 문제를 다 정리해 놔야 돼요. 다 공부하고. 그럼 머리가 좀 터지겠죠. 근데 오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빡빡해요. 많이 빡빡해요.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벼락치기로는 좀 힘들 겁니다. 필요한 거 뭐냐?
나머지 또 질문 사항 없을까요? 혹시 오 교수님 네. 점수를 좀 많이 짜게 주시나요? 잘해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하시는 학생들은 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 때 또 꿀팁이 이게 교수님들께서 그 여러분들의 수업 그 적극도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실시간 온라인 때 늦지 않고 들어오거나 과제 제출을 빨리빨리 해야 교수님들이 아, 얘 수업 참여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하고 강의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그 시험 문제를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 과제 제출하는 것들 다 시간 약속 지키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질문 없나요? 궁금한 것들.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뭐 그 전공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거나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2학년 선배들도 아직 잘 여러분들께서 모르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 줌 얼굴 보면서 익숙한 게 저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뭐 수업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뭐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2학년 다무 학생이 발표 진행할게요. 다무야 얘기해주면 돼.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궁금한데, 수업 선배님, 영어 선배 들려주는 웨이트 서핑한 리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 바뀌라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먼저 예학점 완전 방법 설명하기 전에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 사항 알려드릴게요. 아직 대학교 안 가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 준비를 하면 과제하는 데나 아니면 시험 공부 영상 보기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발표했을 때 그때 꽤 많이 필요해요. 하나 정도 있는 편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 작년에도 경험해봤는데 애들이 비대면이라고 해서 교재를 사기가 아깝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교재가 필요해요. 왜냐면 시험에 교재 내용이 나오는 경우, PPT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교재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재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준비 방법 설명은 이상을 마치고 아까 허 선배님께서 자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 과목별로 학습 PPT 자료를 매번 교수님께서 올려드려요. 그거 다 과목별로 다 모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대부분 PPT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하는 거. 제가 작년에 사용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때 오픈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오픈부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공 과목, 그런 과목을 우선시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나 줌으로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온다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을 따로 적어서 외워두는 편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줌 영상이랑 강의 영상을 많이 잘 들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교수님께서 따로 정리해서 설명해 준 것을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나올 경우에는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A플 학점을 받는 꿀팁은 출석을 잘 지키고 과제를 기간 안에 제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2분의 1이 출석이랑 과제이기 때문에 출석 시간을 잘 마치고 과제를 기간 안에 제출하면 대부분 B 이상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단톡방이나 줌속에 알려주는데 이걸 웬만하면 다 안 보나 봐요. 다 안 보는데 이걸 잘 꼼꼼히 확인해서 나중에 감점되지 않도록 하고 공지사항에도 써져 있는데 교수님께 그걸 물어보면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인데 그 비대면이라고 해서 과제를 귀찮다거나 아니면 어렵다, 어차피 비대면에도 하는 의미가 있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면보다는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 자료나 팀 프로젝트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내용 정리하기, 퀴즈 문제 한 것을 제출하기, 문제 만들기, 자료 찾아서 작성하기 등 간단하게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제를 귀찮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제를 정성껏 해서 학점을 잘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럼 이번 그 A 학점 받는 법 꿀팁 이번 마치겠고 만약 평소에 공부하다가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임원진이나 선배들한테 그냥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할 말 한 번만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그 연습 복습 하기 싫으면 실시간 강의 열심히 들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칠게요. 여러분들 나가주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